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구미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중소도시들이 또 많이 인장을 다니지만 제가 투자를 할 때는 인구 50만 이하는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주는 그런 지역을 투자를 해야지 이게 사실 이렇게 고수가 아닌 이상 이렇게 부동산 이제 막 접하고서 아니면 부동산 공부를 이제 조금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웬만해서는 중소도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빠숑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네, 그래서 지금 분양권 일단 본인은 못했지만 오빠 신혼부부 특공부터 챙겼다는 것들이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7월 그때가 이제 2016년 7월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향동 그거를 이제 분양을 받고 네. 제가 2016년 11월 달에 이제 저도 새 아파트 서울의 새 아파트를 내집 마련을 하게 됩니다. 당첨이 돼서 2016년 11월. 이요. 네. 이거 느낌이 오는 단지인데 이거. 네. 2016년 11월에 도대체 무슨 단지를 분양했나요? 그때? 그때 이제 네. 서울 마포에 있는 예. 새 아파트를 분양을 예. 받았죠. 지금 최고가 아파트죠. 그렇죠. 그 예, 마포구에서는 이제 입주한 지금 네. 마포구에서 입주해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가 아파트를 당첨이 되신 거죠? 네, 맞아요. 직장 생활 뭐하러 해? 이게 얼마짜리인데? 예, 아무튼 남 좋은 일 먼저 시켜드리고 본인 거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1순위보다는 이제 네. 특별 공급이 조금 더 이제 확률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쵸. 예. 네. 일단은 그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특별 공급 준비하면서도 계속 1순위를 넣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11월 달에 당첨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특별 공급은 이제 일생에 한 번만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맞아요. 오빠도 한 카드 썼고 네. 유림 팀장님도 한 카드 썼기 때문에 아니죠. 저는 특별 공급을 안 썼죠. 일반으로 한 거예요? 네. 일반이었고 1순위? 네. 1순위로. 네, 저는 야. 장애인 특공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예. 아직 음. 집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처분을 못 하니까. 네, 다주택자니까. 네, 그래가지고 장애인 특공을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한번 다 판 다음에 네. 깔끔하게 털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 추천드립니다. 한 10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예. 네, 그때 한번 노려보는 걸로. 네, 그렇게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양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자녀 세대가 나오면 이제 제가 쭉쭉 가면서 자녀 세대 같은 경우도 추첨으로 이제 받기도 하고. 그거 있잖아요. 자녀세대 주집할 때 현장 네. 가서 좀 많이 대기하잖아요. 많이 대기하죠. 제일 많이 대기했던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2시간? 언제 가서 언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원래 11시부터 이제 추첨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좀 일찍 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제 9시에 갔었고 그런 다음에 그 저녁에 8시 40분 그쯤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첨이 돼서 이제 나온 거고 이제 다른 분들은 더 있으셨죠. 네. 미치겠다. 그래서 저 신혼특공 같은 경우도 넣을 때 그 광명 태양대 시장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 정도 기다렸었어요. 아니, 오빠 간 게 광명 태영대 시장이에요? 네, 거기도 갔었죠. 그것도 엄청 올랐잖아. 야.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 못했죠. 네. 당첨이 안 됐는데. 안 됐는데? 그때 안 됐는데, 이제 그때도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는 특공이나 이제 이런 거를 들 때 정말 새벽같이 가요. 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온라인 청약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을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지 입장에서 보면은 네.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줄을 세우는데 네, 맞아요. 솔직히 가서 특별히 하는 게 없거든요. 온라인 해도 충분히 진행이 되는 것들이어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줍줍이 좀 많이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현장에 가는 이제 정말 12시간을 기다리신 분도 있지만 제 주변에는 밤을 새신 분들도 꽤 많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불로소득이라고 뭐 욕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나름대로 그 광경을 못 보신 분들 보신 분들이고 그 사정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분양권으로 이제 자녀 세대도 받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을 또 받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용돈벌이 투자? 아시죠? 청약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제 그런 것도 청약 예치금 100만 원 넣고 네. 이게 당첨이 되면은 바로 전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광교라든지 미사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하죠. 단독주택. 그거 같은 경우 김포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꽤 쏠쏠한 돈은 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작게는 100만 원, 정말 크게는 2천만 원까지도 벌어봤고요. 그런 네. 것들로. 네네. 그래서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 배워놓으면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특공 1순위 이렇게도 넣을 수도 있지만 뭐 자녀 세대도 있고 미분양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소소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진짜 뭐 이게 가점제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추첨제도 꽤 있어요. 대형 같은 경우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쵸. 이제 또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상관이 없는 것들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첨돼서 거래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 합법. 네, 이거 그쵸. 제도권에서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오빠의 특공 성공. 다양한 시도 끝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또 이제 또 1순위 청약도 성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파트 신규 청약에 대한 눈이 띄었다. 시작했다. 네, 예. 그쵸. 그리고 또 소소한 아르바이트성. 예. 그쵸. 재테크성. 예, 네. 그거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예,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또 전국을 또 다 투어하고 다니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 또 다양한 투자를 하셨을 텐데 어떤 거 하셨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이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규제가 들었다 보니까 명의라는지 이제 대출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다주택자들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줍줍을 할 때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 위주로 이제 돌아다녔었거든요. 네. 그럴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재개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래의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게 분양권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금이 조금 이제 들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노린 게 이제 재개발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개발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열정이 넘쳐님 책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책 아세요? 알죠. 이콘 출판사. 예, 이콘 그쵸. 출판사는 제가 다 소개했어요. 네. 책이 워낙 좋아서. 맞아요. 그 책이 너무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책 한 권 읽고서 그런 다음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의 첫 번째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예. 맞아요. 예. 근데 진짜 그 책 한 권만 읽어도 웬만해서는 재개발 투자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네. 워낙 책이 두껍고 잘 썼어요. 네, 너무 잘 썼어요. 네. 그리고 또 이콘 대표님이 아마 감수를 하셨겠지만 네. 그분도 부동산 투자니까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이 그냥 쭉 보면 그 어려운 얘기들을 되게 잘 정리한 책이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재개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네.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처음에 이제 재개발 투자를 했던 게 8달 재개발이었거든요, 수원에. 네. 근데 제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전 소유자분이 2006년도에 사셨어요. 2006년도에 사셨는데 와. 1억 천에 사신 거예요. 근데 제가 2018년도에 예. 1억 4천에 샀어요. 야, 이분은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그러니까 예. 그 10년 넘게 거의 3천? 사실 이거는 오른 거라고 보기에도 이것도 조금 빠졌다 올라갔을 거야. 더 빠졌다가 상가액보다. 네. 왜냐면 2006년도가 핫했었거든요. 네, 빠졌다가. 맞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완전 이렇게 재개발 막 진행한다 해가지고 바람 불 때 네. 그랬다가 사실 조합 설립은 2010년도에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근데 이 재개발 이렇게 초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를 무시하지 못해요. 이게 뭐 사업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되지만 또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260개인가 됐었는데 다 해제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제 주변 분들 다 날라갔죠.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아무튼 다행히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붕업이 일었었고 4개 구역이 제대로 착착착 진행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셨었고 네, 들어갈 수 맞아요. 있었었네요. 근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네. 왜 단계도 있어야 되고 리스크 그다음에 이게 확률이 좀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초기는 또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갔던 것들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래서 사후 초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만약에 지금 사실 이제 분양가를 피 주고 사기도 어렵고 이제 조합원 물건을 사기에도 이제 피가 있다 보니까 좀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급한 마음에 이런 매물들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웬만해서는 차라리 이 물건, 왜냐면은 이게 단지 투자금이 적게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10년 동안 보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보유를 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관리처분 인가 낮고 이제 그 매물을 사시는 게 더 낫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일단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해치가 중요한 것들이고 이게 또 실현되는 것들을 가시화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제가 또 심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 이제 재개발 1억 원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짜리예요. 네, 맞아요. 네, 그 이제 취득세가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투자 지방 언제 됐지? 서울은 그래도 또 나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지 공부 안 되면 그거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런 재개발 투자에 시작했고 공부를 한 다음에 네. 8달 19억 이거 잘 나간 단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별로 이제 피가 붙지 않았을 때 이제 초반에 네. 좀 잘 샀어요. 저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피가 안 붙으면 관심이 없어요. 네, 피가 맞아요. 막 붙어 올라갈 때 관심이 있지. 근데 이제 맞아요. 피가 붙기 전에 이걸 의사결정해서 매수할 수 있는 것들도 공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자신감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까지 또 이제 확장하신 거죠. 네, 예, 그렇죠. 처음에 이제 경매, 일반 구축 투자, 그다음에 분양권, 그다음에 재개발까지 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17년도까지는 서울 수도권 투자만 하다가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는 지방 투자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장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지방들 이제 임장 다니면서 네. 공부를 했었는데 이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이랑은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돼요. 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역세권, 교통이 이제 핵심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학군이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네. 왜냐하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자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보다는 확실히 이제 학군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구미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중소도시들이 또 많이 인장을 다니지만 제가 투자를 할 때는 인구 50만 이하는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주는 그런 지역을 투자를 해야지 이게 사실 이렇게 고수가 아닌 이상 이렇게 부동산 이제 막 접하고서 아니면 부동산 공부를 이제 조금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웬만해서는 중소도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그냥 뿌듯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맙기도 하고. 왜냐하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물건들이 없다 보면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막 10만 이하, 심지어는 5만 이하 지역들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네, 맞아요. 가면 오르긴 올라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건 오르는 게 내가 산 다음에 누가 사주니까 올라가는 것들인데 그러면 그 지방시장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이제 50만 이상이 되게 되면 자체 수요가 있어요. 거기서 이사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 수요 내에서 오르고 내리고 있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시차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2018년도 지방 투자가 왜 유효했었냐면요.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올랐고,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6년 동안 광풍이 불 정도로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 말부터 2016년, 17년까지 지방은 이제 조정이 시작됐었고, 조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 왔고, 그때 이제 조정돼갖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방은 네. 아직도 조정이 다 풀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지방 내에서도 인기가 좀 있고 인기 있는 입지 위주로 하셨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투자하셨던 지역이 어디예요? 2018년도에 저 같은 경우는 창원이랑 천안 투자를 했고요. 그렇죠. 인구에 기본적으로 일단 구가 있어, 구가. 창원은 구가 5개. 천안은 이제 구가 2개잖아요. 보통 한 구가 이제 30만 정도 되니까 2개 구 정도면 인구가 60만이 넘어가는 것들이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조건에 부합하고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천안, 예, 창원. 예. 네, 천안, 창원, 그다음에 부산 예.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 이제 19년도에는 이제 더 조금 넓혀갔었죠. 네. 야, 그래서 끊임없이. 근데 지금 2017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이제 규제 정책이 좀 강화가 됐었잖아요. 네. 그럼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부담이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시장으로 돈 게 비규제 비규제적으로. 지역.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출 부분에 사실 갭 투자를 할 때는 대출 그게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이제 서울 수도권이 이제 웬만해서 이제 오르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쪽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도까지 지금 박윤은 팀장님이 지난 뭐 한 5년 정도 투자한 얘기들을 쭉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이 투자한 그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방향성들이 그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주도했던 투자 법들을 조금 초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전 부동산 시장을 공부했고 투자 방법들을 공부했고 선배들이 하는 것들도 아마 봤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은 뭐 첫 투자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는 성공한 투자라고 보고 있는 그것도 해서 되게 무탈하게 큰 굴곡 없이 쭉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원칙, 조급하지 말자. 그다음에 네. 누구의 말만 믿고 투자하지 말자. 제가 강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해 주셔서 지금까지 성공 투자하지 않았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네. 앞으로도 투자 계속 하실 거죠? 아, 그럼요. 예. 부동산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조금 토지 공부를 조금 시작을 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주택 시장에 이제 대출이나 이제 여러 부분에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취득세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주택 시장은 계속 공부는 할 건데 네. 이제 그 이외에도 토지 같은 부분도 같이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엔 뭐 건물주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저희 박윤 팀장님이 이제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책 나오면은 새 책 항상 사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저기 뭐 사서 그러니까 뭐 책 하나 더 주려고 그러면 이미 본 책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책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또 강의도 거의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나와 있는 강의들은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 주변에 다 잘하시는 분들만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네, 스마트튜브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하는데 제가 이제 굉장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제가 회사 일을 거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박윤 팀장이 다 합니다. 제가 이제 큰 기획들이나 방향성만 얘기하고 이거 좀 해달라고 뭐 검토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이미 뭐 누구보다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시장적인 뭐 상황들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오히려 물어보거든요. 예, 그만큼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획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좀 많은 콘텐츠들을 제대로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규림 팀장 얘기도 했지만 스마트 튜브에서는 예, 그렇게 좀 제도 좀 잘 정돈된 정보들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기도 했네요. 예, 아무튼 고마워요. 아닙니다. 같이 일하게 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했는데 이제 제가 특별히 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또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냐, 그래서 뭐 잘났다는 얘기 듣고 싶은 거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지금 이제 가장 답답한 계층들이 기성세대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 이제 과정들은 겪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초년생들도 제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초년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또 듣기 시작하셨던 분들, 뭐 빠숑님을 이제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갖춰졌는데 구체적으로 좀 뭘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박윤 팀장님은 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도 잘 하시고요. 또 누구한테 설명하는 것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이런 기회를 모셔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까지 단계별로 좀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매수할 수 있고 어떤 제도들은 설명들도 해보고 싶은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2부에는요. 그래서 이제 재테크 준비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출연이신데 앞으로 자주 제가 출연시켜가지고 제가 미션을 막 줬거든요. 저도 배우려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했던 이제 박유림 팀장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나오자마자 뭐 박유림이 누군데 저런 얘기를 해 뭐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좀 어렵지만은 이제 장애가 있다는 것들도 제가 솔직히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스마트 튜브에 저희 연구원이 2명 더 있는데 그 친구들도 한 달 때까지 몰랐어요. 말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공개 방송 아마 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늘 꼿꼿하게 서 있거든요, 입구에서. 근데 이렇게 응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무도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쪽 반쪽을 못 써요. 못 쓰는데도 완벽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당연히 그냥 평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고요. 그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과정이나 그 방법들을 제가 조금 일부라도 좀 공유를 하고 싶으니까요. 좀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이만큼 하고요. 2부에서 네. 좀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